자, 그래서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저 영상에 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사당이에요. 여러분 합격하시면 이렇게 맛있는 와인과 비싼 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입니다. 자, 오늘은 합격자 친구를 모시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친구 이름하고 어느 학원 다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풀 강남 종합반 담임 이규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이번 연도에 얼마 전에 시험 친 친구입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추가 합격으로 붙어가지고 또 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학교 붙었는지. 1차는 좀 여러 개 붙었죠. 네, 1차는 정말 저는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는 다행히도 항공대학교, 한국외대, 경희대학교, 그리고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1차를 다 붙었습니다. 너 쓴 거 다 붙은 거 아니야? 성균관대 하나 떨어졌어요. 쓴 것 중에는 성균관대 1차는 하나 성균관대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나머지를 다 붙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2차로 최종적으로 지금 붙은 건 한양대가 지금 추가 합격으로 붙었는데, 네. 그 전에는 뭐뭐 붙었었죠? 처음에 제일 먼저 발표나는 게 한국외고대학교 외대 붙었어. 경제학과가 제일 먼저 발표나가지고 외대 경제. 네. 마음이 사실 좀 편했죠. 야,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발표난 게 이제 마지막에 중앙대랑 서강대랑 한양대가 처음에 세 개 한꺼번에 발표났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안 됐어. 근데 세 개 다 처음에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가 발표났죠. 그래서 그게 붙었고. 거기에서 합격하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난 게 이제 한양대학교 추가 합격. 추가 합격 붙었죠. 예비 1번이었고. 네, 예비 1번이었고요. 야, 진짜 잘 됐다. 기적을 썼죠. 야, 그 한양대인데 한 명 나갔다는 뜻이네. 그죠. 야, 그럼 누가 나간 거야? 근데 이게 카페에 찾아보니까 어. 나간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나갔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너무 감사한 분이죠. 야, 진짜 축하한다. 너무 잘 됐죠. 한양대 경제학과 이규재 친구를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나랑은 어떻게 연을 맺게 됐는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내 수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수업들. 교수님 수업을 다양하게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단어 특강. 어휘 특강. 너무 어휘 특강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휘 특강 그 언제 한 거지?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게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어휘 특강. 어휘 특강을 했고, 그리고 그 어휘 특강이 너무 잘 맞아서 저랑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됐고요. 어휘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바로 10월 달인가 논리 특강이 바로 다음 달에 이어졌어요. 그 10월 달 논리 특강까지 같이 함께 했는데 너무 좋았죠. 어휘 특강이랑 논리 특강이랑 네. 특강을 다 들었구나. 네. 야, 진짜 고맙다. 근데 제가 더 감사해요. 도와주셔가지고. 용돈을 털어가지고 특강을 들어줘. 특강 들어준 게 제일 고맙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편입을 하게 된 계기는 뭐야? 이게 제가 약간 반반이었어요. 반반인 게 부모님이 어느 정도 푸시를 하셨고 사실 다 100% 자기가 원하진 않잖아요. 어려운 길이니까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반은 부모님이 푸시하셨고 반은 제 학벌을 좀 더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죠. 2학년 수료한 다음에? 네, 2학년을 끝나고 한 번 했었어요 사실. 2학년 끝나고 시험을 그냥 쳤는데 그때는 학원 안 다니고? 네,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쳤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조금 토익 같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되겠지 하고 했는데 토익하고 너무 다르지. 올킬 올킬 났어요. 올킬. 토익 말고 다른 건 안 했어? 뭐 탭스나 토플이나 이쪽?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맞는 게 있어. 그죠. 우리 시험이. 네. 근데 토플은 좀 잘 안 맞고 토익은 전혀 안 맞아요. 네. 탭스도 편입 공부하면서 시험 한번 쳤어요. 잘했네. 네. 탭스는 같이 준비하기엔 되게 좋은 거 네. 같아. 그렇지. 이게 토익을 좀 해가지고 토익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오면 되게 버벅거릴 수 있어. 그죠. 자기가 잘한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떤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천천히 해보자. 네가 처음 학원 들어온 게 늦었잖아. 저는 많이 늦었죠. 8월이야, 7월이야? 7월,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7월 달에 바로 들어왔죠. 1학기 때 뭐 했는데? 학교 간 그러니까 거야? 이게 학교를 왜 다녔냐면 안 되면 1년을 다 날리는 건데 3학년 1학기를 다녔다고? 네, 3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1년을 휴학하고 안 되면 다 날리는 거니까
한 학기는 미리 드러나겠다 하고 한 학기를 들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오만이었어요. 야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붙었던 거야? 배수의 신을 쳐야지. 뭐한 짓이야 그게? 제가 엄청 안일하게 이걸 시작해가지고 야. 학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엄청 많이 당황했죠. 다들 정말 필사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야 그때 그럼 7, 8월 달에 들어왔을 때 진짜 야 압박감이 엄청났겠다. 압박감보다 진짜 멘붕이었어요. 야 근데 그럼 나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종합반 커리큘럼으로 거의 MVP 우리 볼륨 1이랑 볼륨 2 있잖아. 네. MVP를 많이 봤잖아. 네. 네. 다른 어휘책 볼 시간이 거의 없었지. 없었죠. 내 자료들 준 거 말고는 MVP를 기반으로 갔다. 그게 MVP 기반으로 갔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MVP 1이 다 끝난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네. 지금 MVP 1이 거의 한 5바퀴 돌고 볼륨 2로 넘어갈 때쯤 맞아요. 그럼 볼륨 1은 어떻게 안 봤어? 볼륨 1을 아예 안 봤다기보다는 MVP 2를 하면서 이제 김풀 강남 종합반에서 MVP 1 시험을 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까지 같이 올려주는데 그 답을 다 적어가면서 다시 외웠어요. MVP 1. 볼륨 1 안 사고? 네, 볼륨 1 안 사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봤구나. 네.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나 진짜로 학생들이 중간에 들어오면은 이게 제일 위험하긴 하거든. 그죠. 볼륨 2를 볼 때 그냥 볼륨 2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볼륨 1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레벨이 없어. 네. 이게 레벨 1, 레벨 2가 아니고 네. 볼륨 1, 볼륨 2. 네, 그냥 그러니까. 1권, 2권이야. 뭐 상하권 이런 느낌이 맞아요. 아니고. 그래서 레벨이 좀 더 높다 이게 아니고 그냥 레벨은 똑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1, 2를 다 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1, 2를 다 본 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저도 누가 얘기 안 해줄 텐데. 저도 근데 어. 2가 사실 어. 1이 쉬운 거고 2가 메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게 정말 답답해서 1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한 분한테. 근데 하시는 말씀이 1, 2 둘 다 방금 교수님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이 없고 사실 1에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1을 중심으로 2를 봐야지 2를 중심으로 1을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많이 당황했었죠. 내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1, 2에 정확히 다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을 기반으로 2를 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1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1, 2 두 개 다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 권으로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긴 한데. 그렇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거 오만이죠. 그거면 그렇게 할 거면은 MVP를 말고 아예 다른 책을 봐야죠.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MVP는 꼭 1, 1을 봤으면 2를 보고 뒤늦게 들어와서 2가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 학생들은 1을 꼭 개인적으로 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가 책 장사하는 건 절대 아니고 MVP 판매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오타 잡고 막 이러고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은 규제처럼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책을 구해서 보는 게 나아요. 맞아요. 예문을 보는 게 나아서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구나. 7, 8월 달에 들어 7, 8, 9, 10, 11, 12 6개월을 풀로 학원 다니고 그죠. 그리고 1월 달도 1월 달 특강 들으면서 네, 다니고. 네. 잘했네. 네. 일단 나는 이제 규제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독해를 이미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친구는 조금 영어를 원래 조금 하던 친구니까요. 그러니까 토익을 혼자 공부하고 영어에 조금 자신이 있었던 스타일이에요. 독해가 제일 자신 있었지 처음 왔을 때. 그쵸. 독해는 사실 누구한테도 안 지겠다라는 자만심이 가득했죠. 오케이. 그럼 독해를 어떻게 공부했어? 근데 이게 사실 편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해 내용이 토익이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토익이랑은 너무 다르지. 완전 다르거든요. 안에 내용 그 지식 부분도 그렇고 완전 달라서 독해보다 다른 게 할 건 많았지만 그래도 매일 독해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해의 다양한 유형들이 편입에 출시되는데 그 유형들을 눈에 익혀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니까 꾸준히 독해는 풀어나갔죠. 유형은 근데 비슷하지 않나 독해는? 근데 그러니까 토익하고 너무 다르지. 토익하고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럼 유형이 더 다른 것 같아? 아니면 주제가 좀 더 내용이 좀 더 다른 것 같아? 확실한 건 내용이 더 확실히 다른데 내용 너무 다르고. 근데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가자가 아니라 둘 다 함께 하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맞죠. 배경시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들 풀면서 유형도 같이 익혀줘요. 맞아.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은 편입 기출을 푸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 왜냐면 편입 기출의 그 내용들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엄청
큰 배경이 되는 그런 배경 지식들은 음.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단골 주제로 나오는 뭐 플라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안고 시험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건 일단 규제는 내가 봤을 때는 구문 공부나 이제 일반적인 해석 부분은 어느 정도 됐던 친구라고 그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해석을 공부할 때는 굳이 편입 기출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그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고등학교 책들이 훨씬 더 구문 분석이나 공부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구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부 책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가지고 여름방학 이후에 자기가 이제 해석이 좀 잘 된다,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입 기출을 푸는 게 낫죠. 수능 기출이나 탭스 기출을 푸는 것보다는 네. 당연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독해는 잘하는 친구였으니까 문제가 없고, 내가 볼 때는 규제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어휘 논리 이쪽인데 그죠. 일단 문법은 힘들었을 것 같고. 그죠. 문법은 힘들. 그죠. 그러니까 문법을 어떻게 했을지가 진짜 궁금하다. 네. 왜냐면 문법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 남들은 엄청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5월 달까지 이론을 배우고 맞아요.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 너가 들어온 거죠. 그죠. 7월이면은 문제풀이를 막 시작하고 있을 타이밍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게 이론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을 다진 다음에 문제를 투입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걸 늦게 깨달아 버려서 그래서 일단 교수님들이 수업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 그 문제마다 이론이 딸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별로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이 이론도 다 외워야겠다. 좋은 생각이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어쨌든 제 머릿속에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다 넣어야겠다 하고, 그리고 저는 문제를 진짜 엄청 많이 풀었어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형들에서 이 유형은 이 답을 요구하는 거다, 아니면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거다를 익히려고 눈에 익히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꼭 오답노트를 한 2시간? 30문제 풀면 오답노트 한 2시간 걸렸어요. 작성하는 데만. 오답노트에 이제 문제는 검은색 펜으로 적고, 그 다음에 선택지까지 다 적고, 밑에 이론 적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문법 공부했을 때가 이제 한 1시간? 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문제 푸는 것도 몇 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정립된 게 많으니까 나중에 이 오답노트를 다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몇 개는 좀 쳐내면서 공부했죠. 야, 공부 방법이 어떻게 보면 토익에서 문제는 어차피 겹친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 은행식으로 가는 그 방법으로 갔네. 야, 너 되게 똑똑하게 잘했다. 왜냐면은 너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가 2년 전에 있었어. 네. 걔 한양대 붙었네. 진짜요? 걔 한양대 영문학과 붙었네. 근데 문제는 너는 이제 1차 합이 여러 개 붙었잖아. 그렇죠. 걔는 싹 다 떨어졌어. 한양대 빼고요? 한양대 빼고 1차 다 떨어지고 우와. 한양대 2차까지 붙어서 영문학과를 간 거야. 야. 걔가 문제가 뭐냐면 너랑 완전 똑같이 7월에 들어왔고 네. 영어를 엄청 잘하는 애야. 그러니까 일단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거 다 시험 경험해 봤는데 이걸 중학교 때 경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이제 잘 안 된 케이스거든. 그 친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문법을 그 마지막에 문법을 버려야 되냐 계속해서 버리겠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문법을 버리겠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애야. 근데 11월달 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네. 그러면 일단 문법은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그때는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론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반 있잖아. 10월달, 11월달에는 이제 그 다음 연도를 위한,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 준비하는 애들을 위한 반이 있잖아. 네. 거기 들어가서 문법을 배우기로 한 거야. 거기 들어가서 하루를 딱 들으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죠. 그치? 그건 이제 또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품사니까 팔품사라는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그냥 뭐 이걸 내가 왜 배우지? 이런 상태잖아. 그래서 하루 듣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탭스 쪽에 가가지고 탭스 쪽에서 문법 정리해 주는 걸 또 배워. 근데 그쪽에서도 넉 달 정도 할 거 아니야. 시험은 2달 남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적용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데 처음에 한 1, 2주는 재밌었대. 근데 그 다음에는 문제랑 계속 적용이 안 되니까 결국 문법을 그냥 마지막에 버린 거야. 12월달, 1월달에는 그냥 너무 짜증난다고 해서 문법 버린 거야. 싹 다 떨어지더라고. 싹 다 떨어지고 그냥 한양대만 붙었어. 근데 한양대도 기적이네요.
아 독해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야. 한양대가 문법이 그때 하나 나왔어. 아 근데 하나 나왔어요. 너는 어떻게 나와? 저 두 문제 나왔어요. 아 너네 네. 이번에 2개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2개나 하나 나와 지금. 아 그쵸 그쵸. 2개 나오다가 하나 나오고 그때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그 한 문제도 거의 독해형이었어. 해석이 되면 좀 한양대가 좀 길게 나왔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탁탁탁 패턴으로 접근하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죠. 해석을 기반으로 가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한양대는 정말로 잘 맞더라고 그 친구는. 아, 근데 그거 위험하지. 엄청 위험하죠. 그건 절대 안 위험하지. 돼요. 절대 안 그러니까 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왜냐면 독해가 진짜로 자신 있으면 네. 솔직히 문법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따라가면 좋은데 그죠.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빨리 학원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쵸. 너도 자신감 때문에 늦게 들어온 게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거의 그러더라고. 그죠.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왜 1년이나 준비하지? 그냥 6개월이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초반을 자기 혼자 공부하잖아. 그럼 자기 혼자 공부할 때 편입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냥 독해 그냥 맞아요 늘어난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이제 종합반으로 들어왔을 때 안 맞더라고 시스템.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너 같은 해결책은 정말 좋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엄청 궁금증이 많은 애였어. 이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계속 궁금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를 끝낼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맞아요. 아니 너처럼 그러니까 의문점을 안 가지고 그냥 외워버리는 그죠.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구나. 네. 그럼 나중에는 너가 문법이 좀 자신 있을 정도로까지 올라온 거야? 김영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김영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6문제 나오잖아. 그죠. 그때는 거의 자신 있을 정도로 들어왔죠. 김영 모의고사에서 네, 문법을? 김영 모의고사에서는요. 야, 패턴화 시켜가지고 빠르게 습득을 한 게 됐네. 그죠. 오, 신기하네. 야, 잘했다.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사실. 네가 똑똑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죠. 시간이 길게 있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지만 없죠 없죠. 네가 주어진 시간에서 특히나 문법 이론을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네, 맞아요. 똑똑했네.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는 게 똑똑한 걸 수 있어. 네, 그죠. 애들이 자꾸 방법론을 찾잖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체계적입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체계적이거나 좋은 방법을 찾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 7, 맞아요, 8월 달. 맞아요. 그래서 나는 7, 8월 달에 체계를 따지고 방법론을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 그죠 그죠. 있다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어휘도 초반에 만약에 네가 초반에 나랑 같이 이제 1, 2월 달부터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은 그때는 난 접두어부터 어근을 다 하거든.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7, 8월 달에 딱 들어오는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쌤 수업 시간에 어휘 가르칠 때 어원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재밌더라. 어원을 지금부터 하면 좋겠냐.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 있어. 지금부터 하기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7, 8월 달에 들어왔으면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외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요즘 지금 우리가 찍는 시기가 또 이제 2월하고 3월 이 시즌이니까요. 이때가 이제 제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고 네. 이때는 이제 종합반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어휘야. 네. 사실은 네가 이 시즌을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이 시즌에 들어오면은 문법쌤도 어휘 잘해주고 독해쌤도 어휘 잘해주고 논리쌤도 어휘 잘해줘. 그러니까 나도 어휘 잘해줘. 논리를 거의 안 하고 지금 어휘를 거의 강조하거든. 네. 그러면 학원에서 직원쌤도 어휘를 강조하잖아. 네. 이게 내 트랙으로 가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해. 엄청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어휘를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이 시즌에서 제일 궁금할 텐데 네가 단어를 공부했던 부분과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야. 그죠? 애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야. 일단 제가 7월달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VP2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MVP2를 일단 무식하게 외웠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MVP2밖에. 2밖에 없어서 무식하게 외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MVP 1, 2를 일단 다 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MVP 1, 2를 다 떼고 그 단어장을 이렇게 미리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단어가 없으면 단어장도 잘 안 나와요. 단어장 잘 안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단어장 적게 되다가 결국 그냥 다시 시작하거든요. 다시 시작해서 일단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단어가 안 잡혀져 있으면 MVP 1, 2를 떼는 게 맞고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서는 단어장을 3개를 만들었거든요. 단어장을 3개. 너가 스스로? 네. 스스로 3개를 만들었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독해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를 마주치면 적을 단어장.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했고 독해나 논리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걸 정리한다? 네, 그게 첫 번째 단어장이다? 네, 그게 첫 번째 단어장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단어 어휘 문제를 나오는 형태를 보면
동음어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동음어를. 이거랑 제일 비슷한 동의어? 네, 동의어. 동의어. 네, 동의어를 물어보죠. 이거랑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아라가 많기 때문에 동의어를 위주로 단어장 두 번째를 정리했어요. 그럼 그거는 뭘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의어가 진짜 수많은 게 많은데 그거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게 교수님 단어 특강이었죠. 교수님 단어 특강에서 그 동의어 자료를 일단 좀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단어 정리를 했고 동의어를 그 다음에 또 마주치는 동의어를 추가를 넣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수님들이랑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뭐냐면은 내가 3, 4, 5월 달에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씩 설명해주는 수업 자료예요. 네. 근데 너는 이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그죠. 이제 그 예전 거를 네. 보게 된 거네. 그거를 정리하는 걸 노트 2로 했다. 네. 노트 3는 뭐야? 3권이나 있다고? 근데 노트 3는 사실 노트 1번이랑 2번이 끝까지 가면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요. 왜냐면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거나 아니면 중요한 구문들 혹은 배경식에서 모르는 단어들 같은 거를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제별 어휘라고 볼 수 네. 있겠네. 주제별 어휘는 마지막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테마에 잘 나오는 그 단어들을 정리하는 건 독해 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기명 모의고사는 빠짐없이 다 친 편인가요? 기명 모의고사는 7월 달부터 다 쳤죠. 다 쳤죠. 근데 사실 모의고사가 기명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기출 모의고사도 포함하는데 그 지금 얘기하면 좀 이른 시기긴 하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시작한 기점이 한 10월 중순에서 말 좀 넘어갈 때쯤 그때쯤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걸 시작했다? 이게 학교별 기출 모의고사를 푸는 게 기출 문제를 풀었다고? 네네네. 기출 문제를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따라갔다는 거구나. 아니요. 너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그럼 말을 기출 모의고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기출 문제라고 하자. 네, 기출 문제 얼마치 풀었고 이런 것도 애들 엄청 궁금해하고. 네. 일단 네가 갈 대학만 풀었어? 제가 갈 대학을 제일 먼저 풀고 그거 가장 먼저니까 제일 먼저 풀고 제가 갈 수 없지만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같은 제가 정말 갈 수 없는 학교들도 풀었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제가 가는 학교들 지원할 학교들 위주로 풀었죠. 다양하게 좀 많이 풀었구나. 네. 그럼 몇 년치 정도 풀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너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을 거야. 그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자료까지 있어서 15년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13년도부터 마지막 것까지 쫙 했다. 네. 거의 한 7년씩은 거의 푼 거네, 그러면.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풀었죠. 그럼 어때? 한양대 거를 7년 정도 풀고 갔기 때문에 한양대 시험 보기가 좀 더 편했어? 근데 이것도 모의고사를 풀 때 중요한 게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서는 그 학교별 패턴을 사실 봐야 돼요. 이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해서 이 문제를 냈는지 분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그냥 문제만 풀어야지 하고 푸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문제는 푸는 걸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지금 정말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출 문제를 너가 이제 한양대를 붙었으니까 한양대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한양대를 만약에 목표로 삼았다. 그럼 한양대 거를 쫙 모아놓고 7년치를 풀 거면은 계속 연달아서 7년치를 푸는 게 딱 맞다고 보거든. 그럼 패턴에, 네 말대로 그 시험 패턴에 익숙해지고 출제자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잖아. 네. 근데 이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데 학생들이 못하는 이유가 책을 산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제일 보기 편한 방법이고, 그죠. 그리고 또 최근 2년치나 3년치는 인터넷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본집에도 제본은 불법입니다만, 여러분들. 제본이 불법입니다만, 제본집에서조차도 상도덕상 2년치는 안 갖다 놓는다고. 그죠. 이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작년도 기출문제집에 산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나오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가톨릭 때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가톨릭 때 풀고 경희대 풀고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패턴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계속 푸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기출문제 푸는 건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꼭 기억을 해가지고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그때 계획을 꼭 짜야 돼요, 여러분. 꼭 계획을 쭉 짜가지고 이번 주는 한양대를 풀겠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하루에 하나씩 한양대를 쫙 풀어가지고 그 패턴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 풀 때마다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양대에서는 내가 이거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 그럼 독해를 좀 더 빨리 풀자. 아니면 논리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독해 시간을 좀 더 배분하자. 이런 계획들을 계획적으로 대학교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사지 말고 많이 사세요. 계속 책 얘기인데 진짜 이거 학원비보다 훨씬 싼 겁니다, 여러분. 책은 진짜 돈 아끼면 안 돼요, 진짜로. 책은 돈 아끼시면 안 되고 책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다양한 인터넷에서 구하거나 이런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해가지고 한 학교를 쭉 그래도 한 4-5개는 풀어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 그죠. 이 사람이 초반에 문법을 이렇게 때리고 생활 영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거 되게 특이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이 학교 칠 때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 학교 칠 때 어휘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자. 이거 내가 시간 잡아봤자 결국 틀리더라. 뭐 이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는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마지막이 언제나 중요하겠죠. 시험 영어를 준비한다는 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9월 이후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때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시간이 되면은 규제를 제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지금은 모의고사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애들 지금 귀찮다고 안 치는 애들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MVP 데일리 테스트는 열심히 해도 모의고사는 또 겁나 안 치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라 할 수는 없지. 왜냐면 맞아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풀기에는 좀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강제성을 가지면서 막 무조건 쳐라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8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일단 규제랑 할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규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지만 막상 7월달에 공부 시작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아무거나 다 덤벼보자는 식으로 했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도 했으니까 무조건 어디든 다 원하시는 거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구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루빅 큐브를 한 판 하고 이제 저녁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기를 편히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모든 분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죠. 안녕.